연말을 코앞에 두고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해맞이 명소도 모두 폐쇄됩니다.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간 병동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자 결국 병동을 비우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으로 보도연맹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재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노인 요양원이나 병원 등 코로나19 전파가 쉽고 치명적인 고위험 시설은 감염을 막기 위해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곤 하죠. 출입을 막아서 봉쇄하는 건데 확진 환자가 나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충북도 내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음성 소망병원. 이틀 전 괴산 성모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코로나19 음성이 나왔다며 보낸 확진 환자가 머물렀는데 이후 감염이 확산됐습니다. 6명을 시작으로 긴급 전수검사 결과 30명이 추가됐고 사흘 만에 다시 이뤄진 진단검사에서 38명이 무더기로 나오는 등 지난 엿새간 검사 대상이 없었던 19일 하루를 빼면 매일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환자가 나온 병동 2곳의 출입을 통제하는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고 병원 자체에 대한 외부인 방문과 진료도 최소화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이제 처방을 하거든. 교수하고 이제 상담해가지고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냐고 차를 갖다 세워놓고 그 안. 문제는 격리된 병동 내부 전파입니다. 지금까지 병원에서 나온 확진 환자 85명 가운데 83명이 격리병동 안에서 나온 것. 확진 환자가 나올 경우 같은 병실에 있지 않도록 분리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 병동에 100명 넘는 인원이 20개 남짓한 병실에 나눠 지내야 해 거리 두기를 하기 어렵고 화장실과 욕실이 병실마다 있지 않아 공용으로 사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결국 확진 환자는 물론 해당 병동에 머물다 음성 판정이 나온 사람들도 모두 격리병실이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격리병동 내 확산을 멈추고 다른 병동 환자들과도 거리를 띄우기 위해서입니다. 소망병원은 총 11개 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3개 병동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정 병동에서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주 참사랑 요양원과 괴산 성모병원 등 다른 코호트 격리시설에서도 감염이 잇따르는 상태. 노인과 질환자처럼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라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네, 이런 병원과 요양원의 연쇄 감염 여파로 충북의 누적 확진 환자가 오늘 하루 57명이 추가되면서 총 891명으로 늘었습니다. 음성의 소망병원에서는 감염자 38명이 추가되며 누적 확진자가 84명을 기록했고 청주의 참사랑 요양원은 80명, 괴산의 성모병원은 33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진 환자 가운데 사망자는 15명입니다. 충북에서도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이 실시가 됩니다.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도내 주요 관광명소와 겨울 스포츠시설이 폐쇄되고요. 식당에서의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한 제한 수칙도 추가됐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충북 도내 해넘이, 해맞이 명소로 인파가 몰리는 청주 문희문화재단지, 청주 상당산성, 충주 중앙탑, 보은 문장대 등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이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전면 폐쇄됩니다. 청주 실내 빙상장과 도내 눈썰 매장 9곳 등 겨울 스포츠 시설도 이 기간 집합이 금지돼 사실상 문을 닫습니다. 리조트와 호텔 등 숙박시설은 객실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돼 이 기간 이미 절반 이상 예약된 시설은 조정이 불가피하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대상이 됩니다. 종교시설은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를 적용해 비대면 예배 준비를 위한 필수 인원 20명 이내만 허용합니다. 종교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 주관이 모임, 식사도 금지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수도권보다는 완화 적용돼 권고사항이지만 식당은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되고 모임, 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일명 파티룸도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도내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100명 이내로 모일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수칙도 추가됐습니다. 출입자 발열 체크가 이뤄지고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 집객 행사가 금지되고 휴게실이나 의자 등 이용객의 휴식 공간 이용도 금합니다.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1칸을 띄우고 공연장은 2칸을 띄웁니다. 성탄절 및 연말연시는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시고 최대한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요양병원, 시설, 정신병원에서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합니다.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격주로 진단검사가 이뤄집니다. 담당 공무원을 배정하여 출퇴근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지도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단계로 가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또 내놨는데 연말연시에 얼마나 시료를 거둘지 자발적인 참여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한국전쟁 도중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도 빨갱이 낙인 때문에 평생 숨죽였던 보도연맹 학살 피해자 유족들이 일제히 명예회복에 나섰습니다. 15년 만에 2차 과거사위원회가 출범하자 1차 때 정부를 못 믿고 외면했던 유족들이 명예회복의 마지막 기회라며 줄을 섰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 학살로 부친을 잃은 나이 80의 장풍차 씨. 연좌제 등 소위 빨갱이 낙인 때문에 70년 동안 억울함을 숨겨야 했던 그가 비로소 명예회복을 주장하며 유족인 자신의 이름 석자를 당당히 적습니다. 과거사법 개정으로 이달 2기 과거사위원회가 출범하자 진상규명을 자청하고 나선 것입니다. 출범 이후 열흘 동안 이렇게 모여든 신청서가 충북에만 100여 건. 15년 전 1기 출범 당시만 해도 정부를 의심하며 외면했던 유족들입니다. 많이 그래도 100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뭐 1차가 있잖아요. 1차 그 무명을 벗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한국전쟁 발발 초기인 1950년 7월 좌익 척결을 명분으로 당시 정부가 근거 없이 학살한 보도연맹원은 충북에만 최소 4,400명. 이 가운데 1기 조사 당시 20% 정도가 적극적으로 명예를 회복하자 유족단체의 10수년 노력으로 2기 출범이 실현된 것입니다. 당시 사건을 기억하고 주장할 생존 유족은 빠르게 줄어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글쎄요, 10년 후에 또 한다라고 하면은 80년이 지난 거라서 애초에 이거는 증언이나 자료 조사가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현재까지 충북에서 확인된 보도연맹 학살 장소는 43곳. 충북 전역에 걸쳐 억울한 희생자의 후손은 최소 수만 명에 이를 걸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제천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교회 4곳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는 모든 모임 금지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지난 20일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4곳을 적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는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곳은 지체 없이 고발할 예정이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시작한 무증상자 선제검사를 통해 숨은 감염자 4명이 발견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9일부터 취약시설 종사자 10만 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한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제천과 진천 등지에서 무증상 상태였던 4명의 숨은 감염자를 선제적으로 발견해 격리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시종 충청지사는 지난 18일 3차 대유행 기간 확진자 가운데 거의 절반이 무증상 상태인 점을 확인하고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취약시설 이용자 20만 명을 상대로 무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음성 감곡의 종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당국이 긴급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 충청북도는 어제 경기도 여주 발병농장과 7km 떨어진 음성 감곡의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고병환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육 중이던 오리 6천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경 10km의 이동 제한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17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충북 철새도래지 3곳 가운데 청주 옥산 미호천변은 고병환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입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내일 학교별로 배부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모든 고등학교가 내일 오전 9시부터 수험생에게 수능 성적표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조치로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들은 운동장이나 강당 앞에서 성적표를 나누어줄 계획입니다. 충주시가 내년 1월 1일자로 행정조직을 개편합니다. 개편에 따라 보건소에 감염병을 전담하는 감염병 관리과를 신설하고 산림녹지과를 산림정책과와 푸른도시과로 분리해 공원녹지 조성과 산림병해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무술의 스포츠화를 담당할 전통무예진흥팀 등 7개 팀도 신설해 공무원 정원을 20명 늘렸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